안녕하세요. 겨울 스페인 여행 앞두고 보내주신 자료들 정말 흥미롭게 봤습니다. 네, 저도 쭉 훑어봤는데 정보가 아주 상세하더라고요. 그쵸. 그라나다 날씨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실제 다녀오신 분들 후기, 추천 일정, 준비물 리스트, 또 겨울 음식 이야기들. 아, 그리고 그 렌터카 안전 문제, 이거 좀 심각해 보이던데요? 맞아요. 바르셀로나 여행 팁까지. 정말 정보가 많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자료들 속에서 당신의 겨울 스페인 여행에 진짜 필요한 핵심 정보, 그리고 좀 통찰 같은 걸 뽑아드리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어떤 옷을 가져가야 할지, 이동은 뭘로 하는 게 좋을지, 또 겨울 스페인에서만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안전하게 여행하는 법까지 저희랑 같이 하나씩 짚어보시죠.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자, 먼저 가장 현실적인 문제, 날씨랑 옷차림부터 시작해야겠죠? 스페인이라고 겨울에도 다 따뜻할 거라 생각하면 좀 오산일 수 있어요. 맞습니다. 특히 보내주신 그라나다 1월 날씨 데이터 보니까 평균 최고 기온은 한 12, 13도 정도인데 최저 기온은 영하로도 떨어지더라고요. 네, 0도까지 내려간다는 건 생각보다 꽤 춥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데이터에서 또 중요한 게 바로 일교차예요. 낮에는 햇볕 아래서는 10도 이상 올라가서 괜찮을 수 있는데 해 지면 확 추워지는 거죠. 아, 그리고 자료들 종합해보면 지역별 차이가 정말 커요. 안달루시아 남부, 세비야나 말라가 같은 곳은 그래도 좀 온화한 편인데 네, 거긴 낮에 17도에서 21도까지도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11월이나 2월에도요. 네. 근데 마드리드 같은 내륙은 훨씬 추워요. 11월에도 최고 기온이 10도 초반이고 2월엔 더 춥다고 봐야죠. 바르셀로나도 꽤 쌀쌀하고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라나다 날씨만 보고 남부 전체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네요. 절대 안 되죠. 다른 분들 후기 봐도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 특히 그 몬세라트 같은 산 쪽은 진짜 따뜻하게 입어야 한다고 바람도 많이 분다고 하고요. 그래서 옷차림은 역시 겹쳐 입기, 레이어드가 핵심입니다. 남부지방이라도 아침 저녁 그늘진 곳은 서늘하니까요. 그렇죠. 가벼운 외투 안에 얇은 패딩 조끼나 가디건, 스웨터 이런 걸 준비하시는 게 좋고 마드리드나 북쪽은 당연히 더 두툼한 외투 필요하고요. 목도리, 장갑도요. 맞아요. 목도리. 저도 그거 꼭 챙기는데 자료에도 목도리 하나가 체온 유지에 도움 많이 된다는 팀이 있었어요. 네, 은근히 효과가 크죠. 그리고 또 하나 자료 보다가 좀 흥미로웠던 게 그 숙소 난방 문제예요. 특히 해안가 오래된 아파트 같은 데는 중앙 난방이 없거나 단열이 잘 안 돼서 전기나 가스난로 쓰는 경우가 많다고요. 네, 맞아요. 이게 생각보다 춥고 또 전기세가 비쌀 수도 있다는 경험담이 있더라고요. 아, 이것도 고려해야겠네요. 네, 간과하기 쉬운 부분인데 실외 날씨뿐 아니라 실내 환경도 생각해야 해요. 잠옷이나 실내복도 너무 얇지 않게. 정 옷이 부족하면 현지에서 사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자라 같은 SPA 브랜드 매장도 많으니까. 그렇죠. 가격도 괜찮고요. 결국 정리하면 코트 같은 따뜻한 외투 아래에 여러 겹 입을 옷들, 편한 신발, 그리고 목도리 정도. 이게 기본이겠네요. 좋습니다. 날씨랑 옷차림은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여행의 뼈대, 일정과 교통편으로 넘어가 보죠. 당신이 공유해 주신 10일바 겨울 스페인 남부 일정 보니까 와, 정말 알차게 짜셨더라고요. 마드리드, 세비야, 론다, 말라가, 그라나다까지. 네, 동선 자체는 괜찮아 보였어요. 그런데 다른 여행자분들 후기나 조언을 보니까 약간 생각해 볼 점이 있더라고요. 어떤 점이죠?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일정의 여유였어요. 도시간 이동 시간, 또 숙소 옮기는 시간, 이런 거 고려하면 한 도시에 2박은 좀 짧게 느껴질 수 있다는 의견이 꽤 많았어요. 아, 하긴 이동하는 날은 실제 관광 시간이 확 줄어들긴 하죠. 그렇죠. 예를 들어 마드리드에서 세비야 가는 날, 또 세비야에서 론다 가는 날, 이런 날들은 반나절 이상 이동에 쓰게 되니까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도시 수를 조금 줄이거나 아니면 전체 여행 기간을 하루 이틀 정도 늘리는 걸 고려해보라는 조언이 많았어요. 아, 그리고 코르도바를 추가하는 것도 많이 추천하고요. 코르도바. 메스키타 때문에 저도 가보고 싶더라고요. 도시별 매력에 대한 코멘트도 좀 다양했죠. 마드리드는 약간 호불호가 갈리지만 톨레도나 세고비아 같은 근교 당일치기 거점으로는 좋다는 평이 많았고 네, 그라나다는 알함브라 때문에라도 꼭 가야 한다는 의견이 거의 대부분이었죠. 맞아요. 근데 당신 계획에 있는 론다는 그 누에보 다리는 정말 멋있는데 도시 자체는 작아서
숙박보다는 당일치기가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후기도 꽤 있었어요. 네, 그 부분은 여행 스타일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좀 여유롭게 보고 싶으면 1박도 괜찮고 핵심만 보려면 당일치기도 가능하고요. 이건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이제 교통편. 기차랑 렌터카 산이에서 고민하시는 것 같던데 네, 저희가 본 자료들에서도 이 두 가지 장단점 비교가 아주 많았어요. 일단 기차, 특히 고속철도 AVE는 주요 도시간 이동에는 정말 효율적이죠. 네, 빠르고 편하고 복잡한 시내 운전이나 주차 걱정도 없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짐 보관, 이것도 렌터카 트렁크보다는 기차가 더 안전하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이 얘기는 좀 더 해야겠지만요. 네, 중요하죠. 반면에 렌터카는 확실히 자유도가 높아요. 미아스나 프리힐리아나 같은 하얀 마을들 가거나 대중교통으로 가기 좀 애매한 곳들 갈 때는 정말 매력적이죠. 그렇죠. 운전 자체는 스페인 운전자들 매너가 괜찮다는 평도 있던데 근데 그 오래된 도시 골목길 운전이나 주차는 좀 어렵다고 하고요. 맞아요. 그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죠. 그런데 렌터카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건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안전 문제예요. 네, 자료 보면서 좀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그냥 조심하세요 수준이 아니라 렌터카 대상 절도가 정말 빈번하다는 경고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이건 진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바르셀로나 같은 대도시나 유명 관광지 주변에서요. 렌터카 번호판만 보고도 관광객 차구나 하고 표적이 되기 쉽다는 분석도 있었고요. 그 수법들도 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잖아요. 타이어 펑크 내고 도와주는 척하면서 물건 훔치고 그냥 주차된 차 유리 깨고 트렁크까지 다 털고 심지어 그 차문 잠그는 원격 신호를 방해하는 장비까지 쓴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와 진짜 무섭네요. 편리함 이면에 이런 위험이 있다는 걸 꼭 알아야겠어요. 그래서 예방책으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게 절대 차 안에 가방이나 귀중품 보이게 두지 말 것. 네. 트렁크 이용할 때도 짐 넣고 빼는 건 사람 없는 데서 하지 말고 목적지 주차장 같은 안전한 곳에서 하라고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낯선 사람이 너무 친절하게 접근하면 일단 경계하고 가능하면 돈이 좀 들더라도 관리원 있는 유료 실내 주차장을 이용하라는 조언이 많았어요. 이런 위험 부담, 또 추가 비용, 운전 스트레스까지 생각하면 도시간 이동은 그냥 기차 타고 렌터카는 꼭 필요한 구간만 짧게 빌리거나 아니면 네, 아예 렌터카 대신 톨레도, 세고비아, 론다 같은 곳은 현지에서 출발하는 당일치기 투어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라고 많이들 추천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교통편은 정말 신중하게 편리성, 비용, 안전 이 세 가지를 잘 따져봐야 할 문제네요.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즐거운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스페인의 겨울, 여기서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것들, 음식 이야기. 와, 잘할 진짜 매력적인 거 많았어요. 그렇죠. 일단 시기가 맞으면 크리스마스 시즌, 12월 말에서 1월 초, 이걸 빼놓을 수 없죠. 네, 당신 자료 속 바르셀로나 사진 보니까 사그라다 파밀리아 앞이나 고딕지구 대성당 앞 크리스마스 마켓. 와, 정말 예쁘던데요? 네, 아기자기하고 볼거리도 많다고 하죠. 카자바투요 같은 건물들도 막 특별 조명 쇼 같은 걸 하고요. 아, 그리고 이 시기에 스페인 사람들은 집에서 최고급 하몽 이베리코랑 그 투론이라는 달콤한 과자, 그리고 스파클링 와인 카바를 즐긴다는 정보도 재밌었어요. 네, 약간 우리 명절 음식 같은 느낌이겠죠. 그리고 당신 자료에서 제 호기심을 제일 자극했던 거, 바로 칼소따다. 칼소타다. 그렇죠. 카탈로니아 지방의 1, 2월 별미라는데 그 칼솥이라는 대파 비슷한 걸 불에 까맣게 태워서 겉껍질 벗기고 소스에 찍어 먹는다고요? 사진 보니까 막 손이랑 입에 다 묻히고 먹던데. 네, 맞아요. 약간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또 그렇게 먹는 재미가 있다고 해요. 카탈루냐 사람들의 겨울철 공동체 문화 같은 걸 보여주는 음식이기도 하고요. 와, 정말 독특한 경험일 것 같아요. 축제도 열린다면서요? 네, 1월 말에 발스라는 곳에서 축제가 열리는데 축제 아니더라도 당신 자료에 나온 바르셀로나 레스토랑 카르멘 같은 식당에서 겨울 시즌 메뉴로 판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오, 그럼 바르셀로나에서도 맛볼 수 있군요. 파에이아나 타파스 말고 뭔가 특별한 겨울 음식을 찾는다면 진짜 딱이겠네요. 네, 꼭 한번 시도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겨울에 그라나다도 매력이 많다고 자료에 나와 있었죠? 맞아요. 여름 성수기보다 훨씬 한가롭게 아람브라 궁전을 볼 수 있다는 거. 운 좋으면 시에라네바다 산맥, 눈 덮인 풍경을 배경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추운 날씨에 그 아늑한 플라멩코 공연장, 타블라오라고 하죠. 거기서 와인 한 잔 하면서 뜨거운 공연 보는 거.
이것도 겨울이라도 특별하게 느껴진다는 후기가 있었어요. 아, 그것도 좋겠다. 그리고 오야대산안톤 같은 그라나다 전통 스튜 요리, 이것도 겨울 별미로 소개돼 있었고요. 네, 겨울 특별 메뉴 말고도 스페인 음식은 워낙 맛있고 다양하잖아요. 당신 자료 속 맛집 리스트랑 음식 사진 보니까 와, 저도 배고파지더라고요. 그렇죠. 꼭 먹어봐야 할 타파스로는 역시 하몽 이베리코, 멜론이랑 같이 먹는 거 추천한다고 하고요. 네, 단짠 조합이죠. 그리고 파드론 고추 튀김, 크로켓, 문어 요리 뿔뽀, 마늘새우 감바스 알라히오 이런 것들이 자주 언급됐어요. 마드리드산 미겔 시장이나 바르셀로나 보케리아 시장 사진 보니까 정말 눈 돌아가던데요. 온갖 타파스에 신선한 해산물, 과일 주스까지. 네, 특히 보케리아 시장에서 파는 신선한 굴이나 즉석에서 짜주는 오렌지 주스는 꼭 먹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당신 메모에 별표까지 쳐져 있던 거. 바르셀로나 비니투스 식당의 꿀대구 요리. 이것도 현지인 관광객 모두에게 인기라고. 맞아요.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추운 날씨에는 또 마드리드식 곱창 스튜, 카요스 마드릴레뇨스처럼 몸 데워주는 음식도 좋고요. 음료 얘기도 있었죠. 와인 말고 상그리아도 종류가 다양하고. 레드, 화이트, 커바웨이스. 네, 그리고 레드와인에 탄산수 섞은 틴토 데 베라노나 맥주에 레모네이드 섞은 클라라. 이건 겨울에도 가볍게 마시기 좋다고 편의점에서도 쉽게 살 수 있고요. 아, 클라라 그거 맛있죠. 그리고 추운 날 오후에 그 진한 초콜릿에 추로스 찍어 먹는 거. 이건 뭐 최고의 간식이죠. 그렇죠. 상상만 해도 행복해지네요. 식당 예절 팁도 있었어요. 웨이터 부를 때 막 손짓하거나 크게 부르지 말고 눈 맞추고 기다리기. 팁은 필수는 아니지만 만족했으면 한 10% 정도나 잔돈 남기기. 네, 기본적인 매너죠. 자, 그럼 이제 마무리 단계로 넘어가서요. 당신 자료들에서 뽑은 몇 가지 실용적인 팁이랑 안전 문제 최종 강조, 이건 좀 해볼게요. 특히 바르셀로나 관련 팁이 좀 있었어요. 네, 공항 이동할 때 공항버스나 지하철 9호선 이용 정보, 시내 교통은 티켓 슈얼이나 팁패밀리어 같은 교통권 쓰는 게 좋다는 팁이 있었고요. 숙소는 카탈루니아 광장 근처가 여러모로 편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네, 쇼핑 관련해서는 큰 가게들은 시에스타 없이 열지만 작은 가게들은 오후에 닫았다가 저녁에 다시 여니까 참고해야 하고요. 특히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는 대부분 문 닫는다는 거, 관광지나 쇼핑몰 빼고는요. 이거 꼭 기억해야겠어요. 그렇죠. 근데 박물관이나 가우디 건축물 같은 곳은 일요일에도 대부분 연다고 하고요. 매월 첫째 주 일요일에는 피카소 미술관 같은 일부 박물관이 무료 개방한다는 꿀팁도 있었죠. 오, 그거 좋은데요? 그리고 다시 한번 안전입니다. 렌터카 절도 위험, 아까 충분히 얘기했으니 그 심각성 꼭 기억해 주시고요. 네. 추가로 소매치기 경고, 이것도 정말 여러 자료에서 강조됐어요. 바르셀로나 람블라스 거리, 고딕 지구, 마드리드 시내, 지하철, 시장, 사람 많은 곳은 어디든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가방은 앞으로 메고 지갑, 휴대폰, 테이블 위에 절대 올려놓지 말고 현금은 나눠서 갖고 다니고 여권 같은 건 숙소 금고에. 네, 그게 기본 수칙이에요.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날씨부터 옷차림, 일정, 교통, 음식, 안전 문제까지 쭉 짚어보니까 와, 겨울 스페인 여행 준비할 건 분명 많지만 그만큼 매력적인 게 정말 넘쳐나는구나 싶네요. 그렇죠. 가우디 건축물, 아람브라, 플라멩코, 칼소타다 같은 특별한 음식, 또 성수기보다 좀 더 여유로운 분위기, 남부 유럽 햇살까지. 이 모든 게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 속에 다 생생하게 담겨 있었어요. 결국 이 정보들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당신의 우선순위에 달린 것 같아요. 이동 편의성, 예산, 꼭 가고 싶은 곳, 먹고 싶은 것, 이런 것들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는 게 중요하겠죠? 네,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본 여러 정보들, 조언들, 특히 안전 관련 경고들 잘 기억하셔서 현실적이면서도 당신의 기대를 채울 수 있는 최적의 계획 세우시길 바랍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그 칼소타다 이야기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요.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어요. 겉모습은 좀 투박하고 먹는 것도 불편할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카탈루냐 사람들의 겨울나기 문화, 공동체의 즐거움이 담겨 있다고 했잖아요. 네. 이번 여행에서 그런 유명 관광 명소 둘러보는 것 외에 조금은 낯설고 어쩌면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 지역 사람들 삶과 문화를 아주 조금이라도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당신만의 칼소타다 같은 경험을 한번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오, 그거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당신이 공유해주신 자료 덕분에 겨울 스페인 여행에 대해 이렇게 깊이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부디 즐겁고 안전한 여행 다녀오시길 바랍니다.